안녕하세요, 토용TV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바로 맥주가 아니라 칵테일 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맥주는 왜 갖다 놨냐? 주구장창 말만 할 거기 때문에 목마를 때 마실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칵테일 바를 즐길 수 있는 법. 첫 번째, 모든 바는 칵테일 전문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보고 무작정 찾아가면 그 가게는 칵테일 전문점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바들이 칵테일 전문점보다는 칵테일 전문점이 아닌 바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되게 이쁜 누나들이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이야기하는 토킹바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그 술값도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되고요. 전문적인 칵테일을 마시고 싶어서 갔는데 이 여성분이 마신 아니면 이 바텐더가 마신 술값까지 같이 계산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가게가 칵테일 전문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편한 방법 첫 번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본답니다. 내가 사는 지역, 김해, 지금 제가 김해거든요. 김해 칵테일만 치면은 김해 칵테일에 관련된 칵테일 바라든가 칵테일 펍들이 쭉 뜨게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그 지역과 칵테일만 치면은 kak테일에 관련된 가게들이 쭉 뜨게 될 겁니다. 그 포털 사이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시면은 그 가게가 칵테일 전문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주로 리큐르들이 되게 많든가 칵테일 사진들이 많으면 칵테일 전문점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에 가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바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검색해 보시고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마르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칵테일 바를 찾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바에 갔으면 테이블에 앉지 말고 이 바에 앉아라 입니다. 내가 일행이 여러 명 있지 않은 이상 딱 2명 정도면은 바에 앉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바에 앉게 되면은 바텐더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바텐더가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들, 지금 저희 바는 사각바라서 진열장이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자바이기 때문에 진열장이 내가 보여지는 쪽에 술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술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절대 무시 못하는 게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술이 있다. 무슨 바텐더님 저 술 뭐예요? 그렇게 되면 바텐더는 술을 직접 가져와서 보여줄 거예요. 무슨 싱글몰트 12년산이고 아일라 위스키고 스카치 위스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설명 듣는 것도 바에 대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바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에 앉아서 바텐더들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술집, 바, 그래서 직원들이 본인을 단골이라고 인식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다면 테이블에 100번 앉는 것보다 바에 10번 내지는 5번 앉는 게 훨씬 단골되는 지름길입니다. 테이블 손님이 자주 오더라도 정말 많이 오더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메뉴 주문받을 때 딱 한 번 얼굴 보고 끄시기 때문에. 하지만 바에 앉으면은 내 얼굴 보게 되고요,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가게 운영을 9년 정도 했는데 단언컨대 바에 딱 2번만 앉으면은 2, 3년 지나도 무조건 기억해요. 바텐더들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다, 내가 이 가게 단골이 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바에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들하고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테이블 앉아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매번 친구들하고 똑같은 얘기, 무조건 바에 앉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바텐더를 믿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게 손님 들어오시면 입구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리번거려요. 두리번거리면 저희가 나가서 몇 분 오셨죠? 바에 앉으셔도 되고 테이블 앉으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해드리면 쭈뼛쭈뼛 하다가 보통 테이블로 가세요. 분명히 한 사람은 칵테일을 마셔본 친구고요, 한 사람은 칵테일을 안 마셔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얘기를 하죠. 이 칵테일 뭐야? 이 칵테일 뭐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멀리서 듣고 있으면. 왜냐면 어차피 손님은 저한테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칵테일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는 친구하고 칵테일을 한두 번 마셔본 친구하고 서로 토론을 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텐더를 10년 넘게 한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바텐더한테 물어보세요. 이 칵테일이 무슨 맛이 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먹고 싶은 칵테일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칵테일을 전혀 모른다,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먹고 싶다 했을 때 그 바텐더가 무슨 칵테일 말고 저희 시그니처 칵테일이 있는데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바텐더 믿고 그거 시키면 됩니다. 이 바텐더는 손님한테 깔루아 밀크보다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훨씬 더 맛있는 나만의 깔루아 밀크 맛과 비슷하지만 더 맛있는 칵테일을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텐더 믿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바텐더와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꼭 바에 앉으란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들 바에 안
하는 이유가 약간 멋쩍기도 하고, 내가 바에 앉아서 바텐더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약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살짝 두렵거나, 그래서 대부분 테이블로 앉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바텐더랑 무슨 얘기를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손님이고요. 바텐더는 전문가예요. 영어로 바, 텐더. 바를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 말 못하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요. 어차피 말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텐더랑 대화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바에 앉아서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바텐더가 와서 앞에서 똑같이 목 긁으면서 쭈뼛쭈뼛 하고 있다. 그 바 안 가시면 됩니다. 바텐더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 잘하고요. 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잡상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꺼내도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단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남녀 평등에 관한 얘기는 약간 배제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술에 관한 이야기. 하다못해 소주, 막걸리 다 상관없습니다. 바텐더는 어차피 술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술에 대한 지식들은 아삭히 알고 있을 겁니다. 술에 대한 얘기 하시면은 아마 2시간도 순삭일 테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술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주말보다는 평일 추천드릴게요. 평일은 조금 한가하니까 아마 바에 앉는 손님들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왜? 바텐더도 심심하니까. 아시겠죠? 5번째, 내가 추천받아서 아니면 내가 주문해서 받은 칵테일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당당하게 부드럽게 요구하라입니다. 블랙러시안이라는 칵테일을 시켰어요. 내가 다른 바에 가서 매번 마셨을 때는 좀 더 달달해서 이걸 시켰는데 막상 들었더니 너무 독해요. 아, 그러면 이 가게는 나하고 맞지 않은 가게다. 아니면 저 바텐더는 정말 칵테일을 못하는 바텐더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바텐더 부르시고요. 지금 내가 마신 칵테일이 그냥 맛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부드럽게 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내가 마셔본 칵테일 중에 정말 맛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주문한 칵테일이 생각보다 너무 독해요. 아니면 너무 달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텐더는 충분히 본인 입맛 맞춰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달게 원하면 알로하를 더 넣어드리면 되고, 좀 더 독하게라면 보드카를 더 넣으면 되게 간단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텐더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나이도 좀 꽤 되는 분인 걸로 기억해요. 아마 40대 중반? 칵테일이 나오고 나서 바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마셔본 칵테일 중에 제일 맛이 없었대요. 그게 바로 블랙러시안이었죠. 손님이 어떠한 얘기가 없어서 좀 달게 해달라, 독하게 해달라는 얘기 없어서 제가 표준 레시피대로 드렸는데 그냥 너무 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달면은 제가 보드카 더 넣어드릴게요 하고 보드카를 넣었더니 손님이 이제는 진짜 맛있다라고 해요. 왜 굳이 손님께서 내 인생에서 제일 맛없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더 독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겠지만 저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다음부터 블랙러시안 주문받으면 무조건 물어봐요. 독하게 해드릴까요? 달게 해드릴까요? 아마 그 손님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하여간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부드럽게 표현하면 된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나만의 단골바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라. 이거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렇고요. 왜냐면 저는 단골바가 없죠. 제가 마치고 나면 다른 가게는 다 문을 닫은 상태죠. 단골바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가게를 가면 무조건 반겨줘요. 제일 큰 메리트는 혼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여기서 소는 당연히 성인이겠죠.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나서 뭔가 아쉬울 때가 있죠.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럴 때 나만의 단골바가 있다면은 찾아갔을 때 되게 밝게 맞아주고 그 바텐더, 그 사장하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이런 단골바 안에 있는 거는 나만의 힐링 캠프 또는 나만의 아지트, 혼자 조용히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칵테일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거. 거기서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앉아있으면서 스트레스 다 풀 수 있거든요. 나만의 단골바 하나 정도는 꼭 만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바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바에 가는 거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검색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는 여러 번 다녀보시고 바텐더하고 되게 친해지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나만의 단골바 만들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